대답해. 신명호가 경비원의 조끼를 움켜잡고 뺨을 후려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인 인수의 입가에 피가 흘렀지만 그는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명호는 승리감에 웃으며 말했습니다. 경비 주제에 건방지게. 하지만 며칠 후 정장을 입고 나타난 인수를 보는 순간 그의 웃음은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개인 투자자, 지분 박인수 73%. 스크린에 떠오른 숫자 앞에서 신명호는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때린 경비원이 사실은 자신의 운명을 좌우할 절대 권력자였던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두시면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와 정보를 가장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배송 차량이 몰려든 상가 주차장에서 인수가 안전콘을 차례대로 재배치하며 조용히 점검표를 펼쳤습니다. 오늘은 외부 실사를 앞둔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점검표에는 확인해야 할 항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인수가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훑어보며 하나씩 현장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조명 상태 양호, 출입구 센서 정상 작동, 안전콘 배치 완료. 인수는 몇 년간 이 상가에서 근무하며 누구보다 시설 상태를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문제라도 미리 발견해 조치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점검을 마친 인수가 경비실로 돌아가려던 순간 배달 트럭 한 대가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트럭이 향한 곳은 기둥역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은 평소 신명호가 늘 사용하던 자리였습니다. 배달 기사가 차를 세우자 주차장 통로가 막혔습니다. 다른 차량들이 지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인수가 배달 기사에게 다가가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저쪽 빈자리로 옮겨주실 수 있나요? 여기는 다른 분이 사용하는 자리거든요. 배달 기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몰랐네요. 어디로 가면 되나요? 인수가 손으로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저기 노란 선 안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좁은 공간 때문에 차량 이동이 생각보다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배달 기사가 핸들을 조심스럽게 돌리며 천천히 후진했습니다. 인수가 차량 뒤편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손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오세요. 조금 더. 스톱? 바로 그때 주차장 입구로 신명호가 들어섰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은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자리 앞에서 배달 트럭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본 신명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신명호가 큰 보폭으로 인수를 향해 다가가며 소리쳤습니다. 야, 이게 뭐야? 내 자리에 왜 다른 차가 있어? 인수가 손을 들어 진정시키려 하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옮기고 있어요. 곧 끝날 거예요. 신명호가 인수의 말을 끊으며 더 큰 소리로 화를 냈습니다. 지금 내가 출근 시간에 맞춰 왔는데 왜 내가 기다려야 해? 주변에서 소음을 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배달 기사가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서둘러 차를 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좁은 공간에서 정확한 조작이 필요해 여전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배달 기사가 땀을 흘리며 핸들을 돌렸습니다. 죄송해요. 최대한 빨리 빼겠습니다. 신명호가 점점 더 화를 내며 인수를 노려봤습니다. 경비가 뭐 하는 거야? 주차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인수가 통로를 더 넓게 확보하기 위해 다른 차량 쪽으로 이동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신명호가 갑자기 성큼 다가와 인수의 조끼 앞섭을 거칠게 움켜잡았습니다. 야, 대답해. 사람들이 놀라 쳐다보는 가운데 신명호가 인수의 몸을 앞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손바닥으로 인수의 뺨을 크게 내리쳤습니다.
예상치 못한 충격에 인수의 머리가 뒤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기둥 근처에서 벌어진 일이라 소리가 주차장 전체에 메아리 쳤습니다. 배달 기사가 이 믿기 어려운 장면을 목격하고 즉시 휴대폰을 꺼내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리면서도 화면을 고정하려 애썼습니다. 이거 완전히 폭행이잖아. 주차장 천장 모서리에 설치된 회전식 CCTV도 정확히 같은 장면을 자동 저장 모드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빨간 점이 깜빡이며 녹화 중임을 알렸습니다. 1층 카페 직원이 유리창 너머로 상황을 지켜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이 경비원을 때렸어? 인수가 뺨을 손으로 살짝 만지며 여전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신명호 씨, 진정하세요. 곧 차가 빠질 거예요. 신명호가 여전히 흥분한 채로 고함쳤습니다. 진정하라고? 네가 일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있겠어.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느꼈습니다. 배달 기사가 재빨리 차를 완전히 빼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다 빠졌습니다. 죄송했어요. 그제야 신명호의 자리가 비었지만 분위기는 이미 험악해진 상태였습니다. 신명호가 인수를 한 번 더 노려본 뒤 자기 차로 향했습니다. 폭행 직후 신명호가 곧바로 관리소로 향했습니다. 성큼성큼 걸어가며 관리소 문을 거칠게 열었습니다. 관리소장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다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신명호가 관리소장을 불러 세우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저 경비원 교체해요. 관리소장이 급히 일어서며 당황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죠? 신명호가 책상을 손바닥으로 치며 화를 냈습니다. 주차 관리를 엉망으로 해서 출근길에 대혼란이 일어났어요. 관리소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인수 씨는 근무 평가가 항상 좋았는데요. 특별한 문제가 있었나요? 신명호가 더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평가고 뭐고 필요 없어. 당장 용역회사에 연락해서 교체 요청하라고. 관리소장이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서로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신명호가 지시하며 말했습니다. 주차 관리 문제 발생으로 사유를 적어요. 다른 이유는 쓰지 말고. 관리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명호가 나간 후 관리소장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하네. 박인수 씨가 그런 실수를 할 사람이 아닌데. 관리소장은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CCTV를 점검하러 갔습니다. 서버실에 들어가 해당 시간대 영상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화면을 보는 순간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문제 시간대 파일이 즉시 삭제가 아닌 덮어쓰기 예약 상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관리소장이 화면을 자세히 살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뭐지? 누가 삭제 시도를 한 건가? 시스템 로그를 확인해 보니 삭제 시도의 흔적이 명확히 남아 있었습니다. 관리소장이 재빨리 화면을 캡처해 개인 USB에 백업했습니다. 이거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어. 30분 후 외부 CCTV 유지보수 직원이 호출되었습니다. 신명호가 직접 연락해서 긴급 점검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유지보수 직원이 도착해서 신명호와 관리소에서 짧게 대화했습니다. 신명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특정 시간대 영상을 삭제해 주세요.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요. 유지보수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는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개인정보 문제? 좀 이상한 요청이네. 작업을 시작하면서 유지보수 직원은 요청받은 삭제 작업 대신 다른 일을 했습니다. 전체 영상을 별도 외장하드에 몰래 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요청은 처음 받아보는군. 뭔가 수상해. 복제가 완료된 후에도 삭제 작업을 진행하는 척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장비 점검 완료 보고서를 성의껏 작성해 관리실에 전달했습니다. 물론 삭제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은 보고서에 전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1층 카페에서는 직원이 내부 CCTV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서 들린 큰 소음과 고함 소리 때문에 무슨 일인지 궁금해진 것이었습니다. 카페 내부 CCTV는 주차장 방향을 일부 비추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역재생해 보니 폭행 직전과 직후의 상황이 어느 정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인수의 이동 동작과 신명호의 접근 방향이 화면 가장자리에 담겨 있었습니다. 카페 직원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이 구간을 따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이거 나중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도 있겠어. 점심시간이 되자 상가 곳곳에서 직원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일이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몇몇 점포 직원들이 단체 채팅방에 관련 이야기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명호가 관리소장을 재촉하며 어제 일을 정리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관리소에 들어선 신명호가 책상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어제 말한 대로 경비원 교체건 문서 작성했어요? 관리소장이 서류를 뒤적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작성은 했는데 좀 이상한 점이 있어서요. 신명호가 눈을 부라리며 물었습니다. 이상한 점이 뭐요? 관리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인수 씨 근무 태도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 사례가 부족해서요. 평소 평가가 너무 좋아서. 신명호가 짜증스럽게 손을 휘저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관리 실패로 적으면 되잖아요. 관리소장이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관리소장이 혼자 남은 후 CCTV 서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어제 발견한 삭제 시도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관리소장이 화면을 다시 캡처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증거는 꼭 보관해둬야겠어. 그는 USB에 파일을 복사한 뒤 사무실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한편 1층 카페에서는 장미라가 어제 저장해둔 영상을 다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주차장 방향으로 보이는 작은 화면을 확대해서 살펴보니 더 많은 정보가 보였습니다. 폭행 후 인수가 안전콩과 경광봉을 차분하게 정리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미라가 동료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봐. 맞고 나서도 일을 계속하고 있어. 완전 프로네. 동료가 화면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신명호라는 사람, 완전 성질머리가 없네.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때려? 장미라가 영상 파일을 별도로 저장하며 말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거 잘 보관해 두자. 3층 보험사무소에서 일하는 직원도 어제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공유된 소문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기록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오전 8시 42분경 주차장에서 폭행 사건 발생. 그는 화면 속 기둥 위치와 차량 번호까지 확대해서 정확히 기록했습니다. 그날 주차장 출입 차량 목록과 비교해가며 시간을 정밀하게 맞춰나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여러 점포 직원들이 모여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직원이 종이에 주차장 기둥 배치도를 그렸습니다. 여기가 폭행이 일어난 지점이고, 다른 직원이 CCTV 위치를 표시하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녹화가 됐을 거야. 사각지대는 이쪽이고, 그들은 실제 충돌 지점과 녹화 범위를 꼼꼼히 분석해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습니다. 완전 과학수사대네, 우리가. 같은 시간 신명호는
용역회사 담당자를 불러 만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신명호가 강압적으로 말했습니다. 인수 교체 사유를 문서로 남기세요. 빨리요. 용역회사 담당자가 서류를 펼치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근무 평가를 확인해 보니 모두 양호하더라고요. 담당자가 평가서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성실성, 책임감, 업무 능력 모든 면에서 상위 등급이에요. 신명호가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그런 건 상관없어요. 어제 명백한 관리 실패가 있었다고요. 담당자가 고개를 저으며 거부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는 교체가 어렵습니다. 신명호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다고요? 주차장이 완전 엉망이었어요. 담당자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나 여러 사람의 증언이 필요해요. 신명호가 회의실을 나서며 중얼거렸습니다. 증언이 필요하다고? 그럼 내가 만들어주지. 그날 오후부터 신명호는 일부 세입자들을 개별적으로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2층 옷가게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신명호가 가게에 들어가며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옷가게 사장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 신명호 씨. 어쩐 일이세요? 신명호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제 주차장에서 좀 혼란이 있었죠? 보셨나요? 옷가게 사장이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뭔가 시끄럽긴 했던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못 봤어요. 신명호가 유도하며 말했습니다. 경비원이 차량 배치를 완전 엉망으로 해놨어요. 앞으로 주차 관리가 더 엄격해져야 할 것 같아요. 옷가게 사장이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주차는 좀 체계적으로 해야죠. 신명호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신명호는 여러 점포를 돌아다녔습니다. 각각 다른 버전으로 어제 일을 설명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주차 대란이 있었다고 했고 다른 곳에서는 경비원이 실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가 곳곳에 서로 다른 이야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무렵 직원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 직원이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신명호가 우리 사장한테 온 얘기랑 옆 가게 사장한테 한 얘기가 다르네. 다른 직원이 답했습니다. 우리한테는 주차 대란이라고 했는데 저기는 경비원 실수라고 했대. 장미라가 의견을 올렸습니다. 뭔가 이상해. 자기 말을 계속 바꾸고 있어. 점포 직원들이 신명호의 설명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들은 이야기를 정리해서 공유했습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신명호가 사람마다 다른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배달 기사는 어제 촬영한 영상이 더 퍼질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혼자서 영상 전체를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촬영한 시간과 정확한 위치까지 메모장에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 자료가 중요할 거야. 관리 사무실에서는 여러 자료가 한 폴더로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관리소장이 CCTV 서버 백업본과 주차장 순찰 기록을 모았습니다. 출입 차량 목록까지 함께 정리해 날짜별로 구분했습니다. 외부 실사 대비용으로 준비해두자. 상가 단체 채팅방에서는 더 세밀한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폭행 전후의 이동 동선을 정리하고 기둥 번호까지 매겼습니다. CCTV 각도를 계산해서 어떤 부분이 잘 보이는지 추론했습니다. 영상 편집 경험이 있는 직원은 주요 순간을 슬로우 모션으로 재가공했습니다. 이거 보면 완전히 일방적인 폭행이네. 소형 파일로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오후 늦게 경비 인력 교체 안내문이 정식으로 게시판에 붙었습니다.
하지만 안내문을 본 일부 상인들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한 상인이 안내문을 사진으로 찍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사실과 다른데? 교체 사유가 너무 애매해. 다른 상인이 동조했습니다. 맞아. 박인수 씨가 뭔 문제가 있다고 이래? 그들은 관리실의 공식 기록과 실제 상황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내문의 문구 하나하나를 분석했습니다. 업무 태도 개선 필요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안 나와 있네. 용역회사에서도 신명호의 교체 요청을 접수했지만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담당자가 인수의 인사 파일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근무 기록상 전혀 문제가 없는데 더 자세히 살펴보니 인수의 신원 정보가 일반 계약직과 다른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이 사람 뭔가 특별한 배경이 있나? 담당자는 교체 요청을 보류 처리해두고 추가 확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장미라가 상가 상황이 왜곡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 정리된 영상과 주차장 구조 분석 자료를 체계적으로 업로드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본 걸 기록해두자. 나중에 진실이 뒤바뀔 수도 있어. 직원들이 이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의 실제 규모를 다시 파악했습니다. 신명호의 은폐 시도와 직원들의 자료 수집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상가 내부에 두 개의 서로 다른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사건을 축소하려는 흐름, 다른 하나는 진실을 기록하려는 흐름이었습니다. 이 두 흐름이 충돌하면서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사 일정 당일 오전 9시경 자산운용사 로고가 선명하게 인쇄된 검은색 승합차 4대가 상가 앞 도로에 차례로 멈춰 섰습니다. 차량에서 정장을 입은 실사팀 직원들이 장비 가방과 태블릿을 들고 내렸습니다. 상가 입구 근처에서 점포 직원들의 시선이 동시에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한 직원이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와, 진짜 큰 회사에서 온 것 같네. 저 사람들 포스가 장난 아니야. 관리소장은 전날 밤늦게 정리해둔 점검표와 서버 백업 파일 목록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실사팀에게 전달할 서류 묶음을 회의실 테이블 위에 순서대로 배치했습니다. 동선 정비까지 완벽하게 마친 상태였습니다. 관리소장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한 일이 생기기 전에 실사가 끝났으면 좋겠는데. 한서준이 실사팀을 이끌고 로비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는 현장 실사 총괄 책임자였습니다. 서준이 천장 조명 상태와 바닥 마모도를 빠르게 훑어보며 걸었습니다. 안내판의 노후 정도까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출입구 쪽에서 근무 중인 인수를 발견하는 순간 서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서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마치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만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서준은 수행 직원들보다 먼저 인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짧지만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장면을 목격한 카페 직원과 미화원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카페 직원이 직원 채팅방에 급히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실사팀 리더가 경비 아저씨한테 먼저 인사했어. 완전 정중하게. 미화원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저런 큰 회사 사람들이 경비원한테 그렇게 인사 안 하는데. 인수는 출입구 통제 장비 상태를 점검하던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서준의 접근을 확인한 후 출입대장과 출입증 인식기를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실사팀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공간을 미리 확보했습니다. 인수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사 관련해서 필요한 것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서준과 인수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마치 서로를 알고 있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실사팀은 본격적인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1층 로비에서 전기 패널과 소방시설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카메라 배선 상태와 지하 배관 연결 지점까지 빠짐없이 촬영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디지털 양식에 정확히 입력해 나갔습니다. 시설 점검 중 한 직원이 서버실에 들어갔습니다. CCTV 월간 점검표를 열람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최근 덮어쓰기 예약 변동이라고 기록되어 있네. 그는 이 부분을 태블릿 메모에 따로 기록했습니다. 뭔가 특이한 일이 있었나 보네. 회의실에서는 서준이 실사팀과 내부 일정표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초기 제안서의 지분 구조 항목을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보고서 발표 시점에 특정 정보를 공개할 순서를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서준이 노트북 화면을 열며 중요한 문서를 확인했습니다. 개인 투자자, 지분 박인수라는 항목이 포함된 도표가 나타났습니다. 서준이 팀원들에게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이 문서는 회의실 내부에서만 열람 가능한 제안 문서입니다.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중요성을 인식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사팀이 상층부로 이동하자 호기심 많은 상인들이 그들의 뒤를 살짝 따라다녔습니다. 점검 항목을 몰래 엿보려고 했습니다. 한 직원이 동료에게 귓속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경비 아저씨를 완전 VIP 대우하는 것 같지 않아? 다른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건가? 이런 추측들이 단체 채팅방에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점포 내부에서 CCTV를 점검하던 유지보수 직원이 특이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서준과 인수가 짧은 눈빛을 주고받는 순간을 본 것입니다. 마치 서로에게 신호를 보내는 듯한 제스처였습니다. 유지보수 직원이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이 두 사람 관계가 단순하지 않아. 신명호는 회의실 밖 복도에서 실사팀의 움직임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준이 인수에게 먼저 다가가는 행동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어제 자신이 저질렀던 폭행 사건과 맞물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신명호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저 경비원이 뭔가 특별한 배경이 있는 건가? 점검 과정에서 누수 가능 영역과 노후 설비가 발견되었습니다. 실사팀이 이를 긴급 개선 필요 항목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수가 평소 작성해둔 현장 평가 자료가 참고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실사팀 한 직원이 자료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 자료 정말 체계적이네. 누가 작성한 거예요? 관리소장이 대답했습니다. 박인수 경비원이 작성한 겁니다. 실사팀 직원들이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실사팀이 현장 검토를 마치고 회의실로 모였습니다. 서준이 전체 자료를 정리하며 특별한 파일을 내부 서버에 업로드했습니다. 파일 이름은 개인 지분자의 현장 관찰 기록이었습니다. 그 작성자가 인수라는 것을 확인한 팀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저 경비원분이?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회의실 안에 긴장된 정적이 흘렸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실사가 거의 종료될 무렵 서준이 인수와 다시 마주쳤습니다. 출입구를 나서며 간단한 신호를 주고받았습니다. 서준이 인수에게 작은 목례를 했고 인수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장면을 바로 옆에서 목격한 점포 직원들이 흥분했습니다. 한 직원이 단체 채팅방에 급히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대박! 경비 아저씨 정체가 뭔가 엄청난 것 같아. 다른 직원이 답했습니다. 진짜 그냥 경비원이 아닌 것 같지 않아? 또 다른 직원이 추측했습니다.
혹시 저 큰 회사랑 관련 있는 사람인가? 상가 전반으로 반전의 전조가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실사팀이 떠난 후에도 직원들의 추측과 토론은 계속되었습니다. 신명호의 어제 폭행이 단순한 화풀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장미라가 카페에서 동료와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경비 아저씨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면 신명호는 큰일 난 거 아니야?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폭행 영상 우리가 다 가지고 있잖아. 이거 나중에 대박 터질 것 같은데? 실사 종료 다음 날 새벽 청소 미화원 김분희가 상가 외부 통로에서 쓰레기 봉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실사팀 직원들이 떠나기 전 인수에게 예의를 갖춰 인사하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분희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해. 저런 큰 회사 사람들이 경비원한테 그렇게 정중할 리가 없는데. 분희는 어제 촬영했던 주차장 주변 사진을 다시 꺼내 확인했습니다. 폭행 사건 당시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노트를 펼쳤습니다. 신명호 폭행 사건이랑 어제 실사팀 행동. 뭔가 연결고리가 있을 거야. 점심 전 잠시 휴식 시간에 분희는 인수의 경비실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제의 주차장 소란과 실사팀의 이상한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메모를 손에 쥔 채 인수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인수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지만 뭔가 특별한 배경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분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인수 씨, 어제 실사팀 사람들이 인수 씨한테 되게 정중하게 인사하던데요. 인수가 잠시 손을 멈추고 분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런가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분희가 계속 물었습니다. 보통 그런 큰 회사 사람들이 경비원한테 그렇게 안 하잖아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인수가 조용히 순찰표를 접고 휴게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분희에게 안전점검표 일부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분희 씨, 이거 보세요. 실사 이후 상가 구조가 조금 바뀔 예정이에요. 분희가 서류를 들여다보며 놀랐습니다. 이게 뭐예요? 개선 계획서인가요? 인수가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상가에 큰 변화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날 저녁 서준이 회색 SUV를 타고 상가 뒤편의 비공개 출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후문이었습니다. 서준이 차에서 내린 후 인수를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둘이 만나는 모습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서준이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인수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준비해온 상생형 상가 운영 계획 최신 초안입니다. 인수가 서류를 받아 펼쳐보며 확인했습니다. 공사 일정표와 임대료 인상 제한 조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인수가 현장 운영 평가 자료와 연결되는 부분을 간단히 메모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회의에서 반영하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체계적인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인수가 서준에게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파악한 문제점들을 정리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서준이 대답했습니다. 네, 그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한편 장미라와 몇몇 상인들은 영업을 마친 뒤 카페 내부 테이블에 모여 있었습니다. 폭행 사건 전후 자료를 비교하면서 상가 운영 구조의 변화 조짐을 하나씩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장미라가 정리된 자료를 테이블에 펼치며 말했습니다. 여기 봐요. 실사 전후로 뭔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다른 상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특히 경비 아저씨에 대한 대우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장미라가 CCTV 유지보수 직원이 남긴 로그 파일 기록을 인쇄해서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서버 변동 캡처 이미지도 함께 놓았습니다. 이것들을 보면 누군가가 증거를 없애려고 시도했다는 게 명확해요. 상인 중 한 명이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공식 대응을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장미라가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진실이 뒤바뀔 수도 있으니까. 분이도 이 자리에 합류해서 자신의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주차장 배치도와 순찰 동선을 바탕으로 작성한 폭행 전후 세부 동작 기록이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폭행이 일어난 정확한 위치와 시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분이의 자료까지 합쳐지면서 상가 내부에서 독립적으로 관리되는 상가 자체 조사 파일이 첫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이 회의록 형태로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목격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기록해 두자. 같은 시간 신명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대출만기 일정표와 리모델링 재투자 계획서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실사 결과에서 지적될 수 있는 문제 항목들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계산해 보니 예상보다 문제가 적었습니다. 신명호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문제가 더 많을 줄 알았는데. 신명호는 외부 감정평가 자료를 다시 훑어봤습니다. 임대료 인상 여지를 계산해 보려 했지만 구조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상생형 모델이 사전 검토 단계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신명호는 자료만 뒤적이며 답답해했습니다. 저녁 무렵 상인 대표들이 비공개 오프라인 회의를 열었습니다. 점포별 매출 추이와 시설 개선 필요 목록을 차근차근 취합했습니다. 실사팀이 남긴 체크리스트와 비교해서 상가 운영 개선안을 초안 형태로 작성했습니다. 회의 참석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건물주의 일방적인 조치예요. 다른 참석자가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상의 없이 마음대로 결정하니까 불안해요. 장미라가 제안했습니다. 상인의 차원에서 공식 의견서를 작성해서 실사팀과 공유하면 어떨까요? 모든 참석자가 찬성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 목소리를 내야 해요. 그들은 상의 없는 건물주의 일방적 조치로 인한 불안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이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회의 결과 상인의 내부에서 공식 의견서 초안을 작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향후 실사팀과 공유할 예정이었습니다. 늦은 시간 인수는 상가 옥상에서 시설 안전 등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서준이 보낸 현장 피드백 문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개선안 중에서 누락된 항목들을 체크했습니다. 인수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회의에서 반드시 언급해야겠어. 인수는 검토한 내용을 별도 폴더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체계적인 준비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상가 내부 여러 지점에서는 새로 정리된 자료들이 직원들 사이에서 활발히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 처음으로 상인, 직원, 청소 인력, 경비 인력이 하나의 정보 구조 안에서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상가 운영 흐름이 완전히 재정렬되고 있었습니다. 분이가 동료들과 이야기하며 말했습니다. 뭔가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장미라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처음으로 우리가 주인의식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상가 전체가 폭행 사건의 불안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변화가 준비되고 있다는 희망찬 조짐을 모두가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의 흐름이 다음 단계에서 더 큰 전환점으로 이어질 기반을 차근차근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식 당일 아침 자산운용사와 은행, 법무팀 직원들이 상가 복도에 줄지어 서서 서류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상가 본계약을 위한 각종 문서와 체크리스트가 회의실 테이블 위에 질서정연하게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한 직원이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이 드디어 계약 체결일이네. 긴장되는데? 다른 직원이 답했습니다. 그러게. 몇 달 동안 준비한 게 오늘 결정나는 거잖아. 관리소장은 새벽부터 백업해둔 서버 이미지와 시설 점검 보고서를 최종 검토했습니다. 실사 과정에서 발견된 모든 문제들을 항목별로 분류해서 태블릿에 업로드했습니다. 계약식 참여자들이 언제든 조회할 수 있도록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관리소장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 문제없이 진행되기만 하면 되는데. 서준이 계약식 시작 30분 전에 미리 도착했습니다. 현장 운영평가 자료와 상생형 상가 운영계획 최종본을 테이블에 차례로 배치했습니다. 내용을 검토할 담당자들에게 구조를 간단히 요약한 참고 자료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서준이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계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세요. 팀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상인 대표단이 좌석에 하나씩 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옆 테이블에는 상가 자체 조사 파일을 정리한 두꺼운 문서철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폭행 사건 이후 상가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수집한 모든 자료가 담겨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이 그 문서철을 보며 사건 이후의 복잡한 흐름을 떠올렸습니다. 장미라가 다른 상인 대표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자료를 모았네. 이게 다 증거가 될 거야. 자산운용사 대표가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지분 구조 페이지를 대형 스크린에 띄우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화면 가장 위에 개인 지분자 박인수라는 항목이 크고 선명하게 표시되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수십 개의 시선이 동시에 스크린과 출입구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상인들이 서로 놀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박인수? 우리 경비 아저씨 이름이잖아.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평소 경비복 대신 짙은 남색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인수가 서준과 함께 입장했습니다. 인수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으니 경비원이 아니라 중요한 사업가처럼 보였습니다. 상가 내부에서 그동안 퍼져 있던 모든 의혹이 하나의 명확한 사실로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빠르게 정리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분이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정말 경비원이 아니었구나. 인수가 미리 준비된 상석에 자연스럽게 앉았습니다. 자신의 지분 관련 문서를 차분하게 펼치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서준이 인수의 작성 자료를 계약서 부속 문서로 포함시키기 위해 서류 순서를 재정렬했습니다. 그리고 각 항목별 검토자를 차례로 지정했습니다. 서준이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박인수 씨는 이번 재개발 프로젝트의 최대 개인 투자자이십니다. 회의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말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시간이었습니다. 법무팀이 상생형 상가 운영 계획의 핵심 조항들을 하나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임대료 인상 제한, 장기 임차 보호, 설비 개선 분담 비율. 각 조항마다 상인들에게 유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무팀이 이 조항들을 계약서 본문에 포함시킬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상인 대표단이 상가 자체 조사 파일을 회의 테이블 위에 정중하게 제출했습니다. 장미라가 대표로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사건 정리 요약 문서와
CCTV 로그 변조 흔적 보고서입니다. 그녀가 계속 말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내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로 제출합니다. 법무팀이 그 자료를 받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이 상가 내부 조사 파일과 공식 실사 보고서를 비교했습니다. 두 자료가 동일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폭행 사건 은폐 시도가 신명호의 개인 행동이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이 순간 인수의 정당성이 더욱 높은 위치에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관리소장이 백업했던 서버 이미지 파일이 감정평가 담당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삭제 시도 흔적이 기록된 로그는 계약의 신뢰성 판단 항목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건물주 단독 행동으로 분류되면서 계약에 대한 신뢰도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계약서 서명 단계에 이르자 서준이 가장 먼저 펜을 들었습니다. 정중하고 신중하게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어서 인수가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내부의 모든 혼란과 왜곡이 사라졌습니다. 폭력 사건의 어두운 그림자 대신 새로운 구조가 확정되는 밝은 순간이 명확히 자리 잡았습니다. 상인 대표들이 차례대로 도장을 찍으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임대 조건 안정과 공사 일정 확정에 따른 점포 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사팀 담당자가 공사 착공 전 점검 항목을 본계약 부속 문서로 즉시 편입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계약이 완료되자 참석자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인수가 일어서서 참석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동안 현장에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상인들이 감동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희야말로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복도에서 계약 과정을 지켜보던 신명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임대료 인상 여지가 급격히 줄어든 구조를 뒤늦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신명호가 자신의 대출 상환 일정과 비교해서 계산해 보니 예상 현금 흐름이 크게 부족했습니다. 이런, 완전히 꼬였네. 신명호는 상황 악화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의가 종료되고 상가 공사 일정이 공식 발표되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상가 내부는 폭행 사건 이전과 전혀 다른 희망적인 흐름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서로 축하하며 이야기했습니다. 드디어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됐네. 맞아. 이제 마음 놓고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어. 인수의 정체 공개와 계약 완료가 절정으로 작동하면서 모든 갈등이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새로운 시련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예감도 있었습니다. 계약 체결 후 일주일이 지나자 상가 곳곳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상가 출입문과 전봇대, 인근 버스 정류장 주변에 수상한 전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외지 세력이 상가를 장악했다는 선동적인 문구가 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상인들이 하나둘 전단지를 발견하고 떼어내며 불길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장미라가 전단지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이런 걸 붙이고 다니는 거지? 다른 상인이 전단지 내용을 읽어보며 화를 냈습니다. 완전 거짓말이잖아. 박인수 씨가 어떻게 외지 세력이야? 전단지에는 더 자극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인수가 과거 다른 지역 상가를 헐값으로 매입했다는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상생형 상가 모델을 새로운 형태의 임대 착취 구조라고 왜곡해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사정을 제대로 모르는 일부 점포 직원들이 이런 내용을 보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 직원이 동료에게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진짜 속은 건 아니야? 다른 직원이 불안해하며 답했습니다. 모르겠어. 계약서도 제대로 못 봤는데. 같은 시간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전단지와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들이 연달아 올라왔습니다. 익명 계정들이 계획적으로 루머를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실제 근거 없이 재개발 계획을 주민 기만 행위라고 규정하는 글들이 붙었습니다. 온라인 여론이 점점 혼탁해져 갔습니다. 이 상가 주민들 완전 당했네. 재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속였나 보다. 외부 자본이 들어와서 주민들 쫓아낼 계획인 것 같은데. 이런 악의적인 댓글들이 계속 달렸습니다. 신명호는 이 모든 상황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익명 계정을 여러 개 만들어 게시물과 댓글을 직접 작성했습니다. 신명호가 컴퓨터 앞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라도 판을 흔들어야 내가 살 길이 생기지. 계약 구조 때문에 자신의 수익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마지막 수단을 쓰고 있었습니다. 신명호는 전 건물주라는 신분을 암시하는 글을 작성했습니다. 계약이 상인들에게 불리하다는 거짓 논리를 교묘하게 퍼뜨렸습니다. 상인 여러분, 속지 마세요. 겉으로는 좋은 조건 같지만 나중에 다 빼앗길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불신의 씨앗을 뿌리고 다녔습니다. 상가 내부로도 왜곡된 정보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출 세부 자료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임대료 변동에 대한 잘못된 정보도 퍼졌습니다. 다양한 추측들이 생산되면서 일부 상인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상인이 급히 영업계획을 재검토하며 말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당분간 투자는 보류하자. 다른 상인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맞아. 상황이 좀 더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런 와중에 인수에게 갑작스러운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하 통로를 순찰하던 중 갑작스러운 흉부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인수가 벽면 손잡이를 붙잡고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숨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상하다. 마침 지나가던 시공사 직원이 인수의 이상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급히 달려와서 인수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한데요. 시공사 직원이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네, 상가 지하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했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시공사 직원이 인수를 돌보며 기다렸습니다. 인수가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잠깐 어지러운 것뿐이에요. 하지만 그의 상태는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인수가 심혈관계 질환을 장기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질환이네요. 왜 이렇게 방치하셨나요? 인수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무 바빴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전문의가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앞으로 긴장이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의료진이 상세한 소견서를 작성해서 보호자에게 전달했습니다. 당분간 무리한 업무는 절대 금지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서준이 병원에 급히 달려와서 인수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인수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이런 때에 서준이 인수의 손을 잡으며 안심시켰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건강이 우선이죠. 서준은 인수가 작성해둔 최신 현장 자료 폴더를 확인했습니다. 공사 일정과 상가 내부 흐름이 흔들리지 않도록 긴급 대응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사무실로 연락해서 담당자들에게 즉시 역할을 분배했습니다. 인수 씨가 일시적으로 업무에서 제외됩니다. 모든 업무를 임시 체계로 전환하세요. 하지만 자산운용사 내부에서도 문제가 터졌습니다. 전단지와 온라인 루머의 확산을 본 일부 보수적인 임원들이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임원이 회의에서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상생형 모델이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여론이 이렇게 나빠지고 있는데. 다른 임원도 동조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재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상생형 모델이 리스크라는 주장을 담은 내부 보고서를 작성해서 상부에 올렸습니다. 서준의 입지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경쟁 부서에서는 더욱 노골적인 공격을 가했습니다. 서준과 인수 사이에 개인적 관계가 있다는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비공식 문서를 은밀히 회람하며 서준의 의사결정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준 이사가 객관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게 맞나요? 개인적 이해관계가 개입된 건 아닐까요? 이런 험한 소문들이 회사 내부에 퍼져나갔습니다. 금융 파트너인 은행에서도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외부 여론 악화를 이유로 공사비 지급 일정을 연기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추가 대출 실행도 상황 안정 후 재검토로 전환되었습니다. 은행 담당자가 서준에게 연락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시공사와 협력업체들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재 발주 일정을 모두 중단하고 대기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공사 현장이 사실상 멈춰버렸습니다. 시공사 현장 소장이 근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작업을 중단하고 추후 통보를 기다리세요. 근로자들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우리 급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장 소장도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공사 지연 우려가 확산되자 상인들도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점포 임대차 일정과 인테리어, 교체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재고 구매 일정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했습니다. 장미라가 카페에서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계획이 다 틀어지는 거 아니야? 장미라가 전단지와 온라인 루머의 진원지를 찾기 위해 직원들과 함께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카페 테이블 위에 날짜별로 수집한 캡처 파일들을 차례로 펼쳐놓았습니다. 여기 봐요. 루머가 퍼진 시간과 우리 상가 내부 상황을 비교해보면 패턴이 보여요. 장미라가 손가락으로 시간표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다른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계약 체결 직후부터 조직적으로 퍼뜨린 것 같아요. 장미라는 폭행 사건 당시 저장해둔 영상 원본을 다시 꺼냈습니다. CCTV 유지보수 직원이 제공한 백업본과 함께 하나의 패키지로 묶었습니다. 이것들을 사실 확인 패킷으로 만들어서 공식 대응에 활용해야 해요. 각 파일의 정확한 위치와 시간, 상황 설명을 상세히 메모했습니다. 완성된 패킷을 상인 대표단에게 전달했습니다. 상인 대표단은 밤늦게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장미라가 정리한 사실 확인 패킷과 기존 상가 자체 조사 파일을 면밀히 대조했습니다. 대표단 중 한 명이 자료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루머와 실제 사실 사이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네요. 다른 대표가 동의하며 답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체계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어요. 그들은 루머와 무관한 실제 문제점들을 따로 분류했습니다. 진짜 해결해야 할 이슈와 거짓 루머를 명확히 구분하는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배달 기사도 이 움직임에 동참했습니다. 자신이 촬영했던 폭행 영상의 원본 메타데이터를 상인 대표단에 제공했습니다. 이거 필요하시면 언제든 쓰세요. 진실이 밝혀져야죠.
대표단은 이 귀중한 자료를 압축해서 시간대별 사실관계 확인표에 삽입했습니다. 분이도 자신이 보관하던 자료를 모두 꺼내왔습니다. 폭행 당시 위치가 정확히 표시된 주차장 배치도였습니다. CCTV 각도와 겹쳐서 보이도록 정교한 겹침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사건 발생 구조도라고 이름 붙여요. 분이가 파일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상인 대표단은 확보된 모든 자료를 통합했습니다. 자산운용사 윤리위원회에 제출할 공식 문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류 구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왼쪽에는 영상 자료, 오른쪽에는 로그 기록을 배치했습니다. 하단에는 배치도와 사각지대 분석표를 넣어서 검토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장미라가 최종 검토를 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누가 봐도 진실을 알 수 있게 정리됐어요. 같은 시각 서준은 회사 내부 회의실에서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임원들에게 루머 확산 경로를 분석한 브리핑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전단지 내용의 허위 부분을 하나하나 팩트 체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단지를 배포한 주체는 상가와 완전히 무관한 외부 계정입니다. 서준이 화면에 로그 분석 결과를 띄우며 설명했습니다. IP 추적 결과 모두 동일한 출처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임원들이 자료를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루머를 퍼뜨린 거였군요. 서준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상가 주민들이 직접 수집한 증거 자료와 우리 실사 결과가 완전히 일치합니다. 윤리위원회가 소집되어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 검토했습니다. 상가 대표단의 내부 자료와 회사의 공식 실사 보고서를 면밀히 비교했습니다. 두 자료 모두 동일한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폭행 사건 은폐 시도와 루머 조작이 모두 신명호 개인의 행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종합한 결과 해당 사건들은 개인적 일탈행위로 판단됩니다. 다른 위원들도 동의했습니다. 프로젝트 자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윤리위원회는 이런 결론을 담은 초안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어 윤리위원회의 결과를 검토했습니다. 모든 증거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생형 상가 운영 모델의 지속 추진을 재확정했습니다. 이사회 의장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공사 일정 중단, 자금 보류, 계약 재검토 등의 모든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이 결정이 문서로 작성되어 관련 부서에 즉시 하달되었습니다. 금융 파트너인 은행이 이사회 결정을 전달받자마자 태도를 바꿨습니다. 보류했던 공사비 지급을 즉시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은행 담당자가 서준에게 연락했습니다. 죄송했습니다. 모든 절차를 정상화하겠습니다. 발주가 중단되어 있던 자재 공급업체들도 연락을 받았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열어서 새로운 납기일을 조율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공사 현장 소장이 작업 중단 명령을 철회했습니다. 자재 도착 일정과 인력 배치를 다시 정상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설비팀과 전기팀을 다시 현장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리모델링 1단계 구간부터 즉시 재가동하겠습니다. 현장 근로자들이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작업을 재개했습니다. 상가 내부에서도 정상화 움직임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장미라가 카페 인테리어 교체 일정을 다시 확정했습니다. 이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겠어요. 전단지 루머에 흔들렸던 다른 점포들도 운영 계획을 정상 페이스로 되돌렸습니다. 상품 발주와 메뉴 교체 계획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분위는 상황 정리 과정을 문서로 만들어 상가 게시판에 부착했습니다. 루머의 허위성과 윤리위원회 결과를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방문객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문구 순서를 조정했습니다. 이제 모든 오해가 풀렸으니까 마음 놓고 이용하시면 돼요. 분위가 내부 혼란을 줄이는 안내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인수의 상태가 점차 안정화되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새로운 소견서를 작성했습니다. 무리한 업무 복귀만 금지하되 문서 검토나 회의 참여는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사가 서준에게 설명했습니다. 스트레스만 피하시면 일상적인 업무는 문제 없습니다. 서준이 안도하며 답했습니다. 다행이네요. 너무 걱정했어요. 상가 외부에 남아있던 루머성 전단지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게시물들도 사실 확인 문서가 공개되면서 빠르게 영향력을 잃었습니다. 상가는 공사 재개와 함께 내부 질서를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두 번째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정상 운영 체계로 안착했습니다. 모든 관계자들이 협력해서 진실을 밝혀낸 결과였습니다. 공사 재개 후 한 달 동안 상가 내부는 매일 눈에 띄는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일정에 맞춰 조명 교체, 전기 배선 정비, 노후 배관 교체 작업이 단계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시설팀이 매일 아침 체크리스트에 완공 구간을 표시하며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현장 소장이 작업 일지를 확인하며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예정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네요. 이 속도면 계획대로 마무리될 것 같아요. 1층 로비에는 새로운 바닥재가 깔리고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공기순환 장치와 센서 조명이 설치되어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방문객들의 동선과 체류 시간이 자동으로 기록되는 시스템도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관리소장이 시설 관리 프로그램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과학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네요. 정말 좋아졌어요. 장미라는 며칠간 영업을 중단했던 동안 준비해둔 신규 메뉴를 드디어 출시했습니다. 새로운 인테리어와 어우러진 분위기에 단골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단골이 카페에 들어서며 감탄했습니다. 와, 여기 완전히 달라졌네요. 분위기가 정말 좋아요. 장미라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해요. 더 좋은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매출이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자 장미라는 재고 관리표와 매출표를 정상화된 패턴으로 조정했습니다. 분위는 새로 도입된 청소장비 목록을 휴게실에 정리해서 붙여놓았습니다. 최신 장비 덕분에 청소 효율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매일 청소 동선을 체크하며 절약된 시간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단축됐어요. 이제 더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겠네요. 분위가 관리자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며 뿌듯해했습니다. 상가 중간 복도에는 깔끔한 디자인의 안내판이 새로 설치되었습니다. 시설 개선 현황과 상생형 상가 운영 안내가 한눈에 보이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방문객들이 QR코드를 스캔해서 개편된 운영 구조와 향후 계획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방문객이 안내판을 보며 동반자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관리가 정말 체계적이네. 다른 상가랑 확실히 달라. 상가 내부 게시판에는 윤리위원회 최종 보고서 요약본이 게시되었습니다. 폭행 사건과 은폐 시도, 루머 조작이 모두 신명호 개인의 일탈행동으로 결론 지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상가 이용자들이 모든 오해가 해결되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상인이 게시판을 보며 다른 상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겠어요. 신명호는 해당 보고서가 공개된 후 상가에 더 이상 발걸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관리소장은 그가 요청했던 CCTV 삭제 지시 이력을 근거로 추가 조치를 검토했습니다.
본사에 상세한 경위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완해야겠습니다. 관리소장이 보고서를 작성하며 다짐했습니다. 인수는 퇴원 후 의료진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업무를 조심스럽게 재개했습니다. 회의 문서 검토와 현장 브리핑 참여만 선별적으로 수행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상세한 의료 기록을 서준에게 전달했습니다. 향후 장기간에 걸친 과업 분담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인수가 서준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체계적으로 역할을 나누어서 진행해야겠어요. 서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건강이 우선이니까 무리하지 마세요. 서준은 인수가 제공한 현장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운영 매뉴얼을 작성했습니다. 공사 후 단계별 관리 절차와 상가 유지 비용 분담 구조가 상세히 정리되었습니다. 상생형 모델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완전한 가이드라인이 완성되었습니다. 서준이 회사 서버에 최종 파일을 업로드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른 프로젝트의 모델이 될 수 있겠어요. 시공사 현장 소장은 완공된 구간을 중심으로 점포별 맞춤 개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이 요청한 인테리어 조정 사항들을 하나씩 접수했습니다. 상인회에서 정리한 점포별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사 후반부가 지연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현장 소장이 상인 대표들과의 회의에서 약속했습니다. 완공식 당일 상가 전체가 축제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관리소장이 시설 점검표에 최종 확인 도장을 찍었습니다. 모든 공사 기록 파일을 외부 서버에 안전하게 백업했습니다. 상가 대표단과 함께 리모델링 완료 안내문을 게시판에 정중하게 부착했습니다. 드디어 모든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관리소장이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상가 앞 광장에서는 소규모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벼룩시장과 체험 부스가 설치되었습니다. 시설팀이 방문객 수를 체크하며 새로운 동선이 예상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오시네요. 홍보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상인들은 공사 후 첫 정산을 하며 매출 회복률을 점검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에 모두 만족해했습니다. 몇몇 점포는 직원 충원을 위한 채용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운영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길 준비를 마쳤습니다. 장미라가 동료 상인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힘든 과정이었지만 결과는 최고네요. 인수는 오후 늦게 상가 정문 앞 벤치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완공된 시설 배치를 천천히 둘러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경비실 내부의 장비들이 모두 최신 사양으로 교체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출입관리 시스템도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인수가 공사 이후 변화된 모든 구조를 내부 문서에 꼼꼼히 업데이트했습니다. 이제 정말 완벽한 상가가 되었네요. 인수가 혼자 중얼거리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해질 무렵 서준이 마지막 점검을 위해 상가를 방문했습니다. 인수와 함께 상가 외부 보행로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걸으며 그동안의 과정을 되돌아봤습니다. 서준이 감회 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하지만 결과는 완벽해요. 인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협력해 주신 덕분이에요. 상가 전체가 폭행 사건의 혼란과 루머의 위기를 완전히 극복했습니다. 이제는 자료 기반의 투명한 운영, 체계적인 절차, 그리고 진정한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한 안정된 구조로 완전히 전환되었습니다. 서준이 최종 프로젝트 보고서를 작성하며 마무리했습니다. 상생형 상가 모델의 성공적 구축이 완료되었습니다.
상가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누군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겉모습만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위치만 믿고 남을 깔보는 순간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신명호는 경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수를 함부로 대했지만 결국 그 선택이 자신의 몰락을 불러왔습니다. 반면 인수는 어떤 모욕을 당해도 품격을 잃지 않았고 마지막에는 원한이 아닌 상생의 길을 택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남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작은 친절 하나, 진심 어린 배려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상가 공동체가 하나 되어 어려움을 극복한 것처럼 우리 모두도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